안녕하세요. 중년상담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방간을 완전히 없애고 건강한 간을 되찾는 5가지 생활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간이 다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피로도 줄어들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서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방간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방간염, 간경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다라며 방심합니다. 하지만 40년 경력의 간 전문의 박기영 원장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 있으며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그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고요. 이제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원장님이 치료했던 68세 남성 환자입니다. 그는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단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술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지방간이 조금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운동 좀 해야겠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간경화 초기 단계가 의심됩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큰 병에 걸릴 거라곤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추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간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지방 간염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후 간경화 3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지방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진행된 것이죠. 그 환자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요? 박기영 원장님은 말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상이 진행될 때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이 7080%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허리 둘레는 몇 인치입니까? 체중이 10년 전보다 10kg 이상 늘었습니까? 피로가 쉽게 쌓이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십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이 지방에 덮여 망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간을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통증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 주변에서도 흔히 듣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간은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지방간 환자 중 20%는 지방간염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지방간염 환자의 상당수가 결국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간경화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간암이 먼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 지방간이라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지방간의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박기영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고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간에도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때 늦은 저녁 식사나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 더해지면 지방간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지방간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겠지라며 간 건강을 방치합니다. 그럼 지방간을 막고 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기영 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습관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간경화로 악화되기 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필수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3가지 생활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간을 극복하고 간 건강을 되찾은 사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건강할까요?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10년 후에도 건강한 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습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라. 당신의 간은 밤에 쉬어야 한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드십니까? 혹시 늦은 저녁을 먹고 바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저녁 식사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박기영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식사와 과식은 간을 계속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결국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고 지방간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간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많은 중장년층이 저녁을 늦게 먹는 이유. 오후 늦게 간식을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다. 저녁이 유일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늦게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기다린다. 늦은 저녁에 TV를 보며 가볍게 맥주 한 잔, 과일 한 조각을 먹는다. 이런 습관들이 결국 지방간을 악화시키고 간을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례 1. 저녁 9시 이후 식사가 불러온 지방간. 67세의 김영수 씨는 매일 저녁 9시가 넘어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낮에는 대충 때우고 저녁 한 끼를 제대로 먹는 습관이 있었죠. 저녁에는 꼭 밥 한 공기 가득 국에 찌개, 고기 반찬을 푸짐하게 먹었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바로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으니 체중을 줄이세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냥 조금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에서는 지방 간염이 진행되었고 간이 딱딱해지는 초기 간섭 유화가 시작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이 지금 계속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후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반드시 고쳐야겠다. 그가 실천한 방법. 저녁 식사 시간을 9시에서 6시 30분으로 변경했다. 밥의 양을 기존보다로 줄였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가벼운 산책을 했다. 저녁 식사 후 간식을 완전히 끊었다. 한 달이 지나고 그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지방간 수치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박기영 원장님께서는 간은 회복력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늦은 저녁 식사만 고쳐도 지방간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가 왜 위험한가? 간은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간은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간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간이 쉬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만약 늦은 저녁을 먹게 되면 간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소화하고 지방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지방간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늦은 저녁 식사가 간에 미치는 영향. 간이 밤새 쉬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다.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지방간이 악화된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숙면을 방해한다.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동안 간세포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과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5가지.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7시로 앞당긴다. 저녁에는 밥의 양을 줄이고 반찬을 가볍게 먹는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2030분 정도 가볍게 걷는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절대 간식을 먹지 않는다. 늦은 시간에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신다. 박기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간은 약으로 해결하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를 몇 시에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저녁을 늦게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보십시오. 단순한 식습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간 건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생활 습관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두 번째 생활 습관 운동, 지방간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운동이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방간 진단을 받고도 약을 먹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간에는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박기영 원장님은 단언합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만큼 간을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피로가 쉽게 쌓이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죠. 하지만 지방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운동해야 합니다.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고 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은 후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례 1 걷기 운동으로 지방간을 되돌린 72세 박정호 씨. 박정호 씨는 72세입니다. 그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체중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라고 했지만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고 밤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건강검진에서 지방 간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간경화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난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격한 운동은 무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을 권했습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간에 쌓인 지방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오래 걷다 보면 무릎이 아팠고 숨도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하루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정호 씨의 변화. 지방간 수치가 감소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체중이 4kg 줄어들었다. 소화가 개선되고 속이 덜 더부룩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지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을 때 박정호 씨의 지방간은 크게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박기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지방간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만으로도 지방간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지방간에 좋은 이유. 왜 운동이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입니다.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고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간의 대사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박기영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 둘째, 근력 운동.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해야 합니다. 1.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방간 환자에게 가장 추천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무리한 달리기나 격한 운동이 어렵다면 하루 304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지방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30분 걷기.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23회. 계단 이용하기. 자전거 타기나 수영도 추천. 2. 근력 운동 근육을 키워 지방 연소 촉진. 근력 운동도 지방간 환자에게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지방 연소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체력이 약한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스쿼트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아령 들기. 밴드 운동. 벽을 이용한 푸시업.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15분 정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방법.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귀찮음과 의욕 저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할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화하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기. 너무 힘든 운동을 하기보다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 조금씩 늘려가기. 운동 후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성취감을 느끼기. 박기영 원장의 조언. 박기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운동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루 30분씩만 걸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간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방간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생활습관 간이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다. 세 번째 생활습관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라. 지방간을 막는 최적의 식단.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방간은 약으로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박기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간이 싫어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지방간이 있는 분들 중 대부분이 식습관이 좋지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가공식품 섭취가 많고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평소에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사례 1 식습관 개선으로 지방간을 치료한 65세 이순자 씨. 이순자 씨는 65세입니다. 그녀는 평소 밥을 좋아했고 반찬으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즐겼습니다. 아침은 대충 때우고 점심과 저녁에는 밥과 국을 가득 먹었죠. 간식으로는 빵이나 떡을 먹는 날이 많았고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을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함이 심해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지방간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튀긴 음식 대신 삶거나 구운 음식을 선택했고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며 간을 깨끗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그녀의 건강검진에서는 지방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체중도 오케이지 줄었고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몸이 달라진 걸 직접 느낀다며 만족해했습니다. 간이 좋아하는 음식 5가지.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는 간 해독을 도와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가 간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간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많은 육류보다는 닭 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간 기능을 돕습니다. 좋은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식하지 않도록 하루 한 줌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보리.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 지방간의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 박기영 원장님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간에서 해독하는 기능이 원활해지고 독소 배출이 쉬워집니다. 간이 싫어하는 음식 5가지. 설탕과 가공된 탄수화물. 빵, 떡, 케이크 같은 가공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간의 지방을 빠르게 축적시킵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지방간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 튀긴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은 이러한 지방을 분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이 증가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물 요리나 가공식품을 줄이고 천연 양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탄산음료. 술은 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탄산음료에는 고농도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가공육에는 방부제와 나트륨이 많아 간을 해독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육류를 선택하는 것이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기영 원장의 조언. 박기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식습관이 지속되면 결국 지방간은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지방간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혹시 간이 싫어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먹는 음식이 10년 후 여러분의 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생활습관 지방간을 완전히 없애는 최종 실천법. 4번째 생활습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는 밤에 회복된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느라 수면 시간이 짧아지진 않으십니까? 혹은 스트레스가 많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많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간 건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기영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은 낮 동안의 피로와 독소를 밤에 해독하고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저녁을 일찍 먹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간 건강은 점점 악화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수면 부족으로 지방간이 악화된 66세 이명수 씨. 이명수 씨는 66세입니다. 그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을 청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죠. 아침에는 피곤해서 늦게까지 자거나 기상 후에도 몸이 무거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을 거르고 점심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지만 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며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에서는 지방 간염으로 진행되었으며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간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명수 씨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었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그는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낮 동안의 피로가 훨씬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지방간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수면이 간 건강에 중요한가?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간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며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간의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지방간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한 실천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취침하기. 간이 회복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 TV, 컴퓨터 사용 줄이기.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좋으며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하기.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명상을 하면 긴장을 풀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이유. 스트레스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박기영 원장님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지방간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스트레스가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간이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방간이 심한 환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이 모든 것이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실천 방법.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기.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등 신체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간 기능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취미 활동 가지기.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과 명상 연습하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어지고 간이 안정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기.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박기영 원장의 조언. 박기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4번째 습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시간을 조정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간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생활습관 지방간을 완전히 없애는 최종 실천법. 5번째 생활습관 지방간을 완전히 없애는 최종 실천법. 지방간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방간을 완전히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박기영 원장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방간은 스스로 만든 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간을 개선하는 4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간을 없애는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가도 금방 포기합니다. 처음엔 의욕이 넘치다가 점점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방간을 완전히 없애려면 단기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히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1. 체중 감량으로 지방간을 완전히 없앤 70세 강민호 씨. 강민호 씨는 70세입니다. 그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간 수치가 계속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체중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는 쉽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전 그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경화 초기 단계가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심각성을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 그는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6시로 앞당기고 식단에서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을 줄였습니다. 하루 2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매일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체중은 8kg 줄었고 건강검진에서는 지방간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지방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며 간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민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이제는 건강한 생활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지방간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 1. 체중의 510%만 감량해도 지방간이 개선된다. 체중 감량은 지방간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510%를 감량하면 지방간이 상당히 호전되며 10% 이상 감량하면 간경화까지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12kg 감량 목표 설정하기. 갑자기 굶거나 단식하지 않기.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체중 감량하기. 2. 술을 끊고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을 피하라. 술은 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또한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에는 과당, 트랜스지방, 화학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간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술을 완전히 끊거나 최소한 월 12회 이하로 줄이기. 탄산음료 대신 물, 허브차, 녹차 마시기.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기. 3.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하기. 운동은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 실내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등 부담 없는 운동 시작하기. 일주일에 23번은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 추가하기. TV를 볼 때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이기. 4.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밤 11시 전에 취침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명상, 심호흡, 음악 감상 등으로 긴장 완화하기. 5.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평생 유지할 습관을 만들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간을 없앤 후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실천하기.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하기. 목표를 작게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기. 박기영 원장의 조언. 박기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한 병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간을 없애는 최종 실천법,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의 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간, 건강한 삶.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방간은 더 이상 중장년층에게 낯선 질병이 아닙니다.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 끝에는 간경화와 간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회복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간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박기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간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병입니다. 문제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방간을 없애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을 배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활 습관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실천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보고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지금 당장 당신의 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